갑자기 배를 움켜쥐게 되는 통증, 숨이 멎는 것처럼 쥐어짜는 느낌, 가만히 있어도 식은땀이 나는 위경련.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위가 안 좋아서 그래?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바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위장약을 찾습니다. 처방받고 또 처방받고 하루 한 알이 두 알이 되고 어느새 몇 달, 몇 년이 됩니다. 위경련은 사라집니다. 속쓰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약이 잘 듣네. 이 약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는 편한데 몸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가 갑자기 쥐가 납니다. 소리를 지를 정도로 아픕니다. 눈밑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멈추질 않습니다. 심장이 툭툭 건너뛰는 느낌이 듭니다. 괜히 불안해지고 맥박을 계속 만져보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은 위장약과는 전혀 연결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안 좋은가? 칼슘이 부족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모든 증상을 하나로 묶는 원인은 지금도 매일 먹고 있는 그 위장약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경련, 위염, 역류 때문에 위산을 강하게 억제하는 약을 오래 복용하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위경련을 잡기 위해 먹은 약이 조용히 몸속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고 근육과 심장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신호의 이름이 저마그네슘 혈증입니다. 문제는 이 병이 너무 교묘하다는 점입니다. 아프다고 딱 잘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응급으로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금씩 반복적으로 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병이 아니라 컨디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근육 경련은 더 잦아지고 심장 리듬은 더 불안정해지고 심한 경우 부정맥, 실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경련 하나 때문에 시작된 약 복용이 몇 년 뒤 전혀 다른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은 속을 편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그 위장약이 어떻게 마그네슘을 빼앗고 왜 근육과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경련 때문에 약 오래 먹고 있는데 요즘 쥐도 나고 심장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속이 편해졌다고 해서 몸까지 안전한 건 아닙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지금 놓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 약들은 그래서 한번 효과를 보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의사가 줬으니까 괜찮겠지? 속 편한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며 몇 년씩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약이 위산을 억제하는 방식 자체가 몸의 중요한 균형 하나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균형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몸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수축했다가 다시 풀리는 과정,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과정, 심장이 일정한 리듬으로 뛰는 과정에 모두 관여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근육과 심장입니다. 문제는 마그네슘 결핍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쥐가 나는 정도입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눈밑이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잠깐이니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집니다. 불안해서 그런가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걸 병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장약을 오래 복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은 음식으로 섭취한 뒤 장관에서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산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산이 충분해야 마그네슘이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그런데 PPI 계열 약물은 위산을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억제합니다. 처음에는 속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그네슘 흡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마그네슘을 다시 흡수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뇨제를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마그네슘 배설은 더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몸 안의 마그네슘 저장고는 조용히 비어갑니다. 이 상태가 저마그네슘 혈증입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분명한데도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육 경련은 칼슘 문제로 오해되고 두근거림은 심리적인 문제로 넘겨지고 피로감은 나이 탓으로 묻힙니다. 그래서 검사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마그네슘 수치가 아주 낮지 않고 경계선에 걸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정상 범위입니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그 경계선 수치 자체가 몸에는 이미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장약을 1년 이상 복용 중이고 최근 들어 다리 쥐가 자주 나거나 얼굴이나 눈밑이 떨리고 가슴 두근거림이 생겼다면 저마그네슘 혈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고 위장약을 필요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장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상의해 감량하거나 다른 계열 약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보충 역시 용량과 형태를 개인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을 거치면 수주 안에 근육 경련과 두근거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걸 경험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나이 탓인 줄만 알았다. 위장약은 나쁜 약이 아닙니다. 필요한 약입니다. 하지만 오래 먹을수록 점검이 필요한 약입니다. 속이 편하다고 해서 몸 전체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약은 증상을 가려줄 수는 있지만 몸의 신호까지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밤마다 쥐가 나고 두근거림이 반복되고 이유 없이 몸이 이상하다면 그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원인은 의외로 이미 복용 중인 약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약을 의심해 보는 것, 그게 몸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